안녕하세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예술 노동자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들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법만이 아니고 산재보상보호법도 같이 양대 산맥으로 있는데, 산업법은 예방 관련된 법이라고 하면은 산재보상보호법은 보상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두 개 다 중요한 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 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구이지요. 산업안전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뭐뭐를 해야 된다는 걸 명시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노동자의 권리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법에 따른 산재 예방 기준을 지켜야 되고,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을 준수하고 동참을 해야 되는 걸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의무는 노동자의 권리일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으면 노동자는 그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겠고요. 작업 환경 측정을 통해서 작업 환경의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할 의무가 있다면 노동자는 그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노동자들은 작업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지 알 권리가 마찬가지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서 노동자가 치료받고 보상하게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면 노동자들은 그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겠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안법은 60년대, 70년대 산업화 과정이 본격화되면서 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70년대 이후에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이 전환이 되게 되고 위험한 기계 기구와 유해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재해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론들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대형 사고도 많이 나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들을 정부 차원에서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그리고 정부도 책임이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노동자 쪽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당시 박정희 정권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뭐 군사 정권으로서 정당성 확보와 ILO 가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독립법으로 좀 제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산재보상보험법을 통해서 산재 당한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치료비를 부담을 해줬었는데, 사실 예방을 하지 않고서 계속 사후 관리만 하다 보면, 구멍이 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은 것들을 깨닫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혜적인 요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부분이 있었고요. 법은 81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사실 법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그런 법이 있는지 전태일의 근로기준법처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노동자들도 그 법을 이용해서 내 권리를 당연히 인정받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산안법이 완전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전에는 근로기준법에 있다가 81년에 독립돼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일본법을 베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구로동맹 파업이나 6월 항쟁, 789 노동자 투쟁 등을 통해서 스스로 노동자성을 자각하기 시작했었고, 또 산업재해도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문제임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안전보건의 시작이 이 즈음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88년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15세 중학생 노동자 문성면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해서 낮에는 수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일한 지 2개월 만에 수은 중독 증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전신마비와 언어장애, 내성마비가 발생을 했었고, 이게 질병 원인을 찾지 못해서 전정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중학생의 직업을 묻게 되고 수은 중독이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이 좀 가열차게 진행이 됐었고 결국 산재가 인정이 됐지만 이 노동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원진 레이온의 노동자들도 혹시 우리가 좀 겪고 있는 것들도 직업병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진 레이온에서는 레이온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온화가스에 노출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독한 가스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고 있었죠. 언어장애가 발생하거나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 문제가 많았었고 81년도에 이 회사에서 실제 이산화탄소 중독 환자가 발생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 회사에 25,000일 무죄 포상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또 언론화되면서 작업 환경 수정을 했었는데 허용 기준치의 2.6배, 유압가스는 1.3배 정도가 검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발생한 이 질환이 한국 최대의 직업병 발생 사건으로 됐었죠. 그래서 위쪽의 사진들은 아무런 보호구 없이 78년에 일하고 있는 사진들이고 10년 후에 사진들은 아주 조악하고 문제가 많긴 하지만 보호구가 그나마 지급이 좀 됐고요. 이 투쟁을 통해서 한국의 노동안전보건이 크게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조의 폭발적인 성장을 거쳐서 문송명 군의 수은 중독, 원진 레이온 노동자들의 이산화탄소 중독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고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직업병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별적인 보상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그동안 껍데기만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1차 전면 개정이 진행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동조합 안에서도 안전보건 부서를 신설하게 되고 노동조합 교육이나 지원 사업에서 산재 추방 운동이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에 주요한 전면 개정 내용들인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들,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다거나 뭐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때서야 전면 개정이 되면서 도입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노동안전보건 투쟁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IMF 구조조정에 대응한 노동 강도 강화 저지 투쟁, 삼성 반도체 투쟁, 여러 가지 투쟁들이 주기차게 있었고 이런 투쟁들이 또 입법 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쭉 이어져서 산업안전보건법 2차 전면 개정안이 28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당시 이제 김영균 님이 사망하시고 나서 위험의 여주화를 막기 위한 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시행령에서 엉망진창이 되면서 김영균 없는 김영균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한계들은 있었지만
산안법의 보호 범위를 일하는 사람으로 해서 특고 노동자들이나 프랜차이즈 노동자, 배달앱 노동자로 확대했던 부분들, 도급 금지가 들어온 것들, 또 원청 책임을 확대하는 부분들, 처벌이 강화된 부분들, 대표이사, 이사회에서 안전계획과 보고와 이행 의무를 부여한 것들,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은 딱딱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요구가 높아지면 그만큼 훨씬 더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고, 반대로 규제 완화나 경쟁력 논리가 도입이 되면 그만큼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요구들을 가열차게 주장하는 것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견인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 좀 살펴볼게요. 법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죠. 그래서 법은 이제 법률에서 법이 있고, 여기는 국회에서 만드는 것들이고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보통 뭐 노동부나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들이고, 그 아주 상세한 것들은 이제 시행규칙에 담기게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이하게 이 규칙 내부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38조, 39조가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인데, 이게 사업주의 처벌이 강력하게 제지될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이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이 규칙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90%에 차지할 정도고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없고 사업장 상황에 맞춰서 그 내용들을 잘 뽑아서 확인하고 그런 것들 요구를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 외에 유해 위험 작업 취업 제한에 대한 규칙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안전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코샤 코드 가이드라고 해서 기술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보건 향상을 위해서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되게 복잡하고 너무 전문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라 하면은 법령을 이렇게 봐야 되나 싶긴 한데, 지금 로.go.kr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치고 들어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체계도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법, 시행령, 신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 이렇게 해서 하위로도 쭉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이 법의 목적이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에 적용을 하는데 일부 적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들어가 보면 별표를 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뭐 녹음실 운영업, 방송업, 그리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29조, 30조가 적용 제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9조, 30조 도대체 뭐길래 제외가 됐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5인 미만 사업장, 우리가 프리랜서거나 뭐 아주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는 29조, 30조 수준이 아니고 제2장과 3장을 다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을 적용 제외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그리고 3장 안전보건교육, 이런 것들을 적용 제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채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좀 통으로 적용 제외로 되어 있고요. 특히 예술인들은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도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 이번에 산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공행정이나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적용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공행정 중에서도 청소나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교육서비스업에서도 청소나 시설관리, 학교급식을 하는 노동자들은 이제 공공행정의 공무원이나 교육서비스의 교사와 다르게 상당히 힘든 일들을 하고 있고, 산업안전 쪽에 상당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구들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산업안전보건법도 정식적으로 개정이 돼서 이렇게 이분들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노동자들도 본인들의 문제들과 애로점들, 그리고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사유화됐을 때 이런 것들이 법에 보장이 되도록 개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가 이번에 산안법에서 보호받는 직종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문화예술 노동자 중에서도 특고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특고라는 개념은 사실 산재법에서 들어온 개념이고 14개 직종인데 산안법은 그 중에서 여기 색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9개 직종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설기계, 캐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자만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안전보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최초 노무 제공 시에 2시간만 또 하면 됩니다. 이 2시간도 엄청 짧은 것이고요. 그래서 안전보건 조치 아까 38조, 39조에 언급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별도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이 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휴게시설을 구비하고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 지시를 한다. 뭐 폭언에 대한 대응 지침을 제공한다 해서 이거 정도로 안전보건 조치가 충분하냐라고 했을 때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준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라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직종들은 어쨌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관심이 많이 쏠렸던 직종들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노동자들도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응들이 이루어져야 법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